안녕하세요. 실전 게임 제작으로 배우는 언리얼 엔진 28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8장에 있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28강을 예전에 올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8강하고 29강을 한꺼번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올리는 중간에 윈도우가 자동 업데이트돼서 꺼지는 바람에 업로드가 취소되었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후로 윈도우가 다시 켜지지 않고 제가 포맷을 한번 하는 바람에 이 강의가 올라간 줄 알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라이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라이팅이라는 게 굉장히 게임 내부에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라이팅만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와 관련된 맛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실질적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라이팅 책이 아니라 게임 라이팅 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의 유즈 케이스가 나오는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엔 지금 번역된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티클 시스템도 번역을 하나 가져왔는데 라이팅과 관련된 내용도 판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번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오랜만에 찍어서 잡담이 조금 많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644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맵스 스테이지 01에 있는 페이퍼 닌자 스테이지 01 탑을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레벨 패널에서 새로운 서브 레벨 PN 스테이지 01 백그라운드와 페이퍼 닌자 스테이지 라이트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창에서 레벨 패널을 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왼쪽 위에 있는 레벨에서 새로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콘텐츠 맵스 스테이지 01에 있는 요 내부에 페이퍼 닌자 스테이지 01 BG와 페이퍼 닌자 스테이지 01에 라이트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어서 추가한 각각의 서브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트리밍 방법 변경에서 항상 로드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의 장에서 대충 만들었던 천구와 대기 포그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스카이, 스피어 제거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트모스피릭 포그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3개를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빛과 관련된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면서 설치했던 횃불의 라이트 이외에는 모두 어둡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라이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이팅만 빌드를 하도록 하겠고요. 빌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에서 라이팅만 빌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라이팅 빌드가 완료되고요.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어떠한 라이트가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부분을 보면은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그리고 스카이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방향과 위치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전혀 의미를 갖지 않고 방향만 의미를 갖는 라이트,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고 위치만 의미를 가지는 라이트,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위치와 방향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화면에 놓게 되면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화면상으로 왼쪽 위에서 내리쬐는 빛인데요. 왼쪽 위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왼쪽 위에서 내리쬐는 게 아니라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이 왼쪽 위에서 내려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떤 위치로 옮겨도 방향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위치를 옮겨도 현재 화면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방향을 변경하면 지금 화면의 요소가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전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방향을 약간 돌리게 되면 지금 화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행으로 들어오는 광원이라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회전값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어서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구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녀석을 놓게 되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조절을 해도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방향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전구이기 때문에 위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회전값을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떠한 화면의 변화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위치를 이동했을 때는 화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도 의미를 갖고 위치도 의미를 갖는 녀석인데요. 가까이에서 쏘는 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화면처럼 어떠한 위치를 잡고 쏘게 되는 아이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위치도 의미를 갖는 걸 볼 수 있고요. 회전을 했을 때도 이 회전된 게 얼마나 쏘아지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전도 의미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를 방향이 중요하냐,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냐, 그런 것을 사용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예를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가 어떠한 우주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포인트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태양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방향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빛을 연출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전구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그러한 녀석들은 포인트 라이트나 스포트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함께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 패널에서 PN 스테이지 01, GB와 그리고 SM, BG 세 가지 녀석에게 잠금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N 스테이지 01 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현재 레벨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어서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 오른쪽 위에 있는 새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서브 레벨을 추가하고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월드 아웃라이너 오른쪽 위에 있는 새 폴더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일단 다른 녀석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새 폴더 버튼을 추가를 하고 이름을 라이트 앤 포그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 모드 패널에서 라이트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뷰포트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아주신 다음에 이름을 라이트 소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액터를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드래그를 해서 방금 만들었던 라이트 앤 포그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라이트 소스를 선택한 상태로 디테일 패널에서 위치를 일단 수정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위치가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나중에 뷰포트에서 딱 찍어서 선택하기 쉬운 위치에 옮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해 주는 것입니다. X는 100, Y는 100, Z는 500 위치로 옮겨주도록 하겠고요. 방향은 큰 의미를 갖는데 이 방향은 0도,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50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빛과 관련된 설정을 하겠는데요. 라이트에 있는 인텐시티를 약간 줄여서 현재 10인데 5 정도로 설정을 해서 빛을 약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현재 태양빛이기 때문에 약간 붉은 느낌이 돌게 설정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에 있는 라이트 컬러 속성을 255, 249, 227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태양빛을 나타내는 빛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정한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라이트의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밝은 빛일수록 그림자가 더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빛이 세지게 되면 그림자도 세지게 됩니다. 이어서 라이트 컬러는 빛의 색상이고요. 라이트의 어트모스피릭 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바로 설명하는 애트모스피릭 포그와 관련된 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애트모스피릭 포그는 태양을 재현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태양의 빛이 산란되게 만들어 안개 효과를 일으킨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했을 때 이게 안개라고 느끼시긴 힘들 거예요. 어쨌거나 모드 패널에서 비주얼 이펙트에서
애트모스피릭 포그를 찾아서 화면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어서 이 녀석의 위치도 설정을 해주겠는데요. 마이너스 100, 100, 500 위치로 이동해 주도록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도 위치는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도 화면에서 변경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화면에서 이렇게 나중에 찍었을 때 쉽게 찍을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 방금 생성한 녀석을 라이트 앤 포그 폴드로 이동을 해주겠고요.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4번, 이전에 만든 라이트 소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라이트 속성에 있는 내리면 있겠죠? 어트모스피릭 선라이트에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체크. 어쨌거나 이 속성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이 라이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쬐기 때문에 대충 11시, 12시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걸 만약에 크게 보는 게 낫겠구나. 방향을 틀어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변경해 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경에 노을이 낀다거나 아니면 요게 더 내려가게 되면 밤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트와 대기 포그가 함께 동기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8.1.4절 스카이박스 부분 되겠습니다. 일단 엔진 콘텐츠, 엔진 스카이 폴더에 있는 BP 스카이 스피어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은 모드에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엔진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뷰 옵션을 엔진 콘텐츠 표시로 누르신 다음에 표시되는 엔진 콘텐츠 내부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BP 스카이 스피어를 찾아주시면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생성된 BP 스카이 스피어를 라이트 앤 포그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디테일 패널에서 디폴트에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를 이전에 만들었던 라이트 소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하늘에 별이 끼거나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위치도 사실 얘도 위치를 의미를 갖진 않지만 쉽게 잡을 수 있게 100, 마이너스 100, 500의 위치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카이 스피어를 설정을 하셨는데도 화면에 큰 변화가 없다면 버그일 수 있거든요. 한번 지워주신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이런 스카이스피어,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카이스피어는 지금 649페이지에 보시는 설정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녀석은 엔진에서 지원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의 문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거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구름의 양을 조정하기 위해 5번에 있는 디폴트 카테고리에서 클라우드 스피드와 클라우드 오퍼시티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패널에서 그냥 검색하죠. 클라우드 스피드를 4.0으로 그리고 오퍼시티를 2.5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구름이 거의 없었는데 2.5 정도로 변경을 해주면 구름이 추가되고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을 위해 보여드리기 위해 이 시간대를 약간 노을 지는 시간대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방향을 다시 변경을 해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을 변경을 해서 낮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향이 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이었습니다. 방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버그 때문에 이게 안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스카이스피어를 지워주신 다음에 컨트롤 Z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화면에 구름도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중심적인 빛의 설정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반사광 같은 세부적인 녀석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광을 만들 때는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스카이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스카이라이트를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신 다음에 액터의 위치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500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역시나 위치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나중에 그냥 선택하기 쉬우라고 적당한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드래그해서 라이트 앤 포그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어서 빌드에서 라이팅만 빌드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게 제가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면 색상이 좀 다운돼서 올라가서 요 차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28.1.6절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게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설명도 대역 조명이라고 돼 있어서 요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영역 내부에 있는 빛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계산을 확실하게 해주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1번 모드 패널에서 볼륨 그리고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녀석은 요 영역 내부에 있는 걸 계산해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위치와 방향 그리고 스케일 모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0,0,0 그리고 스케일은 1500, 1500, 150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0 정도로 지정을 하면 화면을 전부 다 감싸게 되는데요. 요 내부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빛과 관련된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녀석을 놓고 빌드에서 라이팅만 빌드를 하고 변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이후에 빌드에서 라이팅 퀄리티를 현재 프리뷰로 되어 있는데 중간 높은 프로덕션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넣었을 때의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28.1.7절 리플렉션 캡처를 나가볼 텐데요. 리플렉션 캡처도 그 부분에 어떤 연산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광을 추가로 연산해주는 녀석인데요.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이펙트에서 구체 리플렉션 캡처를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있죠. 1, 2, 3, 4, 5, 6. 왜 6개를 했지? 라이트 앤 포그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도 라이트 앤 포그 폴더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위치를 400, 400, 210, 마이너스 400, 400, 21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 210, 400, 마이너스 400, 210, 00, 410의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빌드에서 리플렉션 캡처 업데이트를 해주신 다음에 라이팅만 빌드를 눌러주시면 현재 라이팅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빌드에서 라이팅 퀄리티를 프리뷰에서 다른 수준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빌드를 눌러주시면 변화 상황을 조금 더 크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프로덕션을 올리고 빌드를 눌렀는데 빌드를 누르는 순간 지금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상태에서 빌드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크게 변화가 느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에 어두운 씬 라이팅을 진행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밝은 씬 라이팅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두운 씬 라이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